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일당백 미술편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 이 작가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 둘이서 열심히 컨텐츠 채워나가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또 작가는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입니까? 오늘은 팝아트의 제왕이라고도 불리는 앤디 워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계획이고요. 네. 작품은 32개의 캠벨 스푸캔. 네, 이거는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알죠. 네, 정프로님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은가도 어떻게 만들어 판 사람, 그 사람이 앤디 워홀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말만 그렇게 했나? 그 말이 약간 와전된 거라 하더라고요. 그 제일 유명한 말이 유명해져라 일단. 그러면 사람들이 너 은가도 좋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앤디 워홀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X를 판 작가 이름은 이제 만촌이라는 작가인데. 만촌? 만촌이.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팔았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럼 앤디 워홀이 공식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네. 앤디 워홀이 의외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작가는 아니었어요. 유명한 말들이 뭐 몇 개 있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백남준의 예술은 사기다. 뭐 이런 말처럼. 그런 말은 이렇게 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오늘 소개해 주실 앤디 워홀의 32개의 캠벨 스푸캔. 32개의 캠벨 스푸캔이란 작품이 캠벨 유명한 상품이죠. 네네. 32개를 늘어난 작품이고요. 제가 이제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가 이 작품을 전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앤디 워홀이 미술 작가로서 빵 뜨게 된 첫 번째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가져왔고요. 이 작품에 대한 재미난 스토리도 굉장히 많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앤디 워홀의 32개의 캠벨 스푸캔, 제목도 32개의 캠벨 스푸캔이죠, 그냥? 네, 그냥 심플해요.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제목을 되게 심플하게 많이 지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마릴린 먼로 그린 거는 그냥 마릴린 먼로가 뭐 2개 있으면 뭐 2개의 마릴린 먼로. 돈 이거는 그냥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제목을 지었어요.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데미안 허스트의 그 상어 작품의 엄청난 의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앤디 워홀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제목을 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미술 작가의 자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개념 미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속뜻이라든지 그 작품을 보고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지만 특히 팝아트라든지 앤디 워홀의 작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만 딱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그냥 한 번에 와닿잖아요. 안 와닿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32개 캠벨 스푸캔이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심플하게 이런 얘기가 있대요. 32개의 캠벨 스푸캔을 처음으로 전시를 해준 갤러리가 있는데 막연하게 앤디 워홀 하면 뉴욕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는데 첫 전시를 LA에 있는 갤러리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페러스 갤러리란 곳에서 했는데 어빙 블룸이라는 페러스 갤러리에서 일하는 분이 우연히 뉴욕에 앤디 워홀 작업실에 가서 이제 캠벨 스푸가 그때는 32개는 아니었고 이렇게 작업 중이니까 이렇게 뭐 한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걸 봤대요. 앤디 워홀한테 이게 뭐야? 딱 이러니까 그냥 캠벨 스푸 그렸어요. 이거 왜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 딱 그러니까 저는 이거 2개만 할 게 아니라 32개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걸 다 그린 거예요? 실크 스크린으로 찍은 거죠. 실크 스크린은 뭐죠? 예를 들면 지금 티셔츠 같은 거 입으면 여기 프린트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프린트를 지금도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이렇게 찍거든요. 판화의 일종이에요. 예를 들면 판 한 3-4개 정도를 놓고 예를 들면 빨간색은 이런 판으로 찍고 그렇지. 이 판으로 한번 해서 한번 쓱 밀고 그게 이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그 방법으로 작품을 했어요. 앤디 워홀 하면 그 전에는 실크 스크린은 순수 미술에서 사용되는 기법이 아니었어요. 상업적으로 옷을 만든다든지 그때 사용했던 건데 앤디 워홀이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미술 작가를 하기 전에 50년대에 일러스트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잡지에다 그림도 그리고 뭐 구두 디자인도 하고 그때 아무래도 상업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내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아마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디자이너로도 엄청 잘 나갔다 하더라고요. 연봉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데 어떤 방식이 있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앤디 워홀이 당시 유행했던 만화 있잖아요. 만화? 뭐 슈퍼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그대로 그렸대요. 아 이거를 갤러리 뭐 관계자들한테 보여주고 나 이런 작업을 한다. 딱 그러니까 당시에 리오 카스텔리 갤러리라고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갤러리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일하시는 이반 카프라는 분이 지금 너 만화 그리는 거 리히텐슈타인이 이미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행복한 눈물? 네. 그 리히텐슈타인에. 예. 당시 같이 활동했고 뭐 관계도 좋았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너 이걸로 하면 리히텐슈타인한테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바꿨구나. 앤디 워홀이 또 이제 파티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미술 관계자가 이제 앤디 워홀을 만나서 만화 이거 말고 조금 심플하고 간단한 건 한번 그려봐. 캠벨 수프 같은 거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캠벨 수프? 좋은데? 해가지고 그때 바로 그날 가가지고 캠벨 스프 종류별로 다 사갖고 와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래요. 지금 이 캠벨 스프 작품의 탄생 비화를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제 작품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이제 작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작가 얘기를 좀 먼저 할 필요가 좀 있겠네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네네. 1928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나셨고 원래 이름은 앤디 워홀이 앤디 워홀 주니어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슬로바키아식으로 발음을 하면 안드레이 바르홀라. 네, 그거였는데 이제 미국으로 오면서 앤드류 워홀라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같은 거군요. 네네네. 뭐 비슷한 발음이고 영어식으로 바꾸면 뭐 안드레이 바르홀라가 앤디 워홀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앤드류 워홀라 주니어였어요. 앤디 워홀이.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작가가 되면서 앤드류를 뭐 애칭 뭐 이렇게 앤디라고 많이 하니까 앤디라고 바꾸고 워홀라에서 끝에 라 A가 들어가는 게 뭔가 미국 느낌이 조금 아니긴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앤디 워홀로 A를 떼가지고 빼고 앤디 워홀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미술 전공을 하고 디자인 전공하고. 디자인 전공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주로 했던 일이 상업 디자인 이쪽으로 좀 맨 처음 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두꺼운 전기를 제가 여러 권을 갖고 있거든요. 앤디 워홀의 전기를?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앤디 워홀이 이 미술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작품들도 여러 개가 이제 사진이 있는데 뛰어나요?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구두 디자인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그림을 그릴 때 금박을 붙이고 그 위에 이제 뭐 드로잉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드로잉도 하고 뭐 수채화로 이런저런 드로잉을 했는데 근데 그 디자인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뭐 화가 예술가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 거의 없죠? 흔치는 않죠. 이분도 아마 뭐 물론 이제 미국이라 좀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앤디 워홀이 실제로는 굉장히 내성적인데 사람 만나는 비즈니스라든지 관계를 되게 잘 다졌었나 봐요. 그래서 파티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었고 당시에 이제 유명했던 갤러리스트라든지 작가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이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뭐 제프 쿤스라든지 데미안 허스트라든지 다 칭찬 아닌 칭찬 중에 하나가 앤디 워홀의 후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작품적으로 잘 팔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작가가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앤디 워홀이 이 20세기 작가들 중에서는 비즈니스를 잘하는 대표적인 작가였기 때문에 미술 작가로 들어섰을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주변한테 자기 작품들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그거를 그대로 그렸다가 네 작품이 리히텐슈타인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 듣고 그거는 아예 이제 안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런 저렇게 작업을 하다가 LA에서 첫 전시를 했던 페러스 갤러리에 어빙 블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발탁을 한 거죠. 당시에 팝아트 작가 군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정확히 팝아트가 뭐예요? 당시 60년대에 미국이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고 일반적인 제품들 캠벨 수프도 그렇고 뭐 운동화도 그렇고 콜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대중 문화가 이제 빵 뜨기 시작했던 어떤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팝 아티스트들은 우리가 흔히 그 전까지 생각했던 순수 미술의 주제가 될 수 없었던 대중문화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리히텐슈타인 같은 경우는 만화를 가지고 와서 그렸고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뭐 캠벨 스프나 뭐 달러나 코카콜라나 브릴로 박스라든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 흔히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쯤에서 60년대가 지난번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뭔가 세상이 한번 변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잖아요. 그쵸. 철학계에서도 그렇고 미술계에서도 그렇고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화해 가는 시기였거든요. 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미술 작품이 굉장한 아우라가 있고 임팩트가 있고 작가가 뭔가 신격화되는 네. 그런 게 힘이 있어서 작가가 캔버스에 붓을 터치하는 그 행위 자체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60년대의 젊은 작가들 아니면 네. 젊은 뭐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화가 뭔가 무겁고 지금 뭐 말로 하면 너무 꼰대 같기도 하고 해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젊은 작가들이 그럼 우리는 당시에 모더니즘 시대에 했던 나이든 작가들이 하지 않았던 거 하자.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 흔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 아니면 뭐 주제 이런 거를 그리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이 앤디 워홀이 뭐 캠벨 스프로 이제 빵 떴다고 했잖아요. 네. 빵 뜨는데 아무리 뭐 자기가 비즈니스 뭐 마인드가 좋고 사람들이랑 뭐 관계를 잘 맺었다 치더라도 그렇게 유명해질 만한 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예 정말 이전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걸 이 사람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무슨 캠벨 스프 캔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미국이라는 나라가 빠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걸 이제 비판하기 위한 뭐 정신 같은 게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이 돼서 빵 터졌을 수도 있고 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캠벨 스프라는 거 뭐 등등 이유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두 개가? 네.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되게 맞고요. 대량 생산의 뭐 미국 문화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미국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유럽에 넘어가면 지금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뭐 심지어는 마르크스주의적 풍자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극찬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앤디 워홀은 처음에 이렇게까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작품을 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그린 거고 캠벨 스프 왜 그린 거야?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이것을 20년 동안 매일 점심으로 먹었어. 먹어서?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네. 의식적으로 이걸 비판하려고 이렇게 그린 건 아닐지라도 그의 무의식 속에 어쩌면 그의 아버지 이게 이민자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네. 좀 유럽적인 가치나 정신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인식하고 그린 건 아니지만 어쩌면 이 미국의 자본주의나 이런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대한 비판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평론이 사실 많이 있기는 해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앤디 워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평론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저런 평론들이 있겠군요. 네, 그래서 뭐 작가로서 쿨한 지점 중에 하나가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 그냥 평론가들이 유명해지니까 이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앤디 워홀이 당시에 가장 미국적인 작가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뭐 반미국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반자본주의적인 느낌이 나는 네. 그런 제품들이 오히려 더 선호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대량 생산된 이런 캠벨 스프 이런 거 말고 네. 팀 메리 그릭 요거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직접 이제 이거는 그렇게 막 이 캠벨 스프처럼 만든 게 아니고 우유로 네. 순수하게 다른 첨가지 이런 거 넣지 않고 직접 만든 팀 메리 네. Do It 요거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스티커를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앤디 워홀 느낌이 나지 않나? 팝아트적인 느낌. 이게? 네. 그러네요. 이거 분명히 이 디자이너도 네. 약간 팝아트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나왔을 거예요. 와, 이런 게 무섭네. 네. 그래서 앤디 워홀이 위대한 거고. 네네네. 그래서 이 요거트가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 게 아닌가. 네. 팀 메리 그릭 요거트. 네이버에서 팀 메리 그릭 요거트를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앤디 워홀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대한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대한 뭐 비판 의식을 갖고 만든 건 아니다라고 이제 스스로는 얘기했지만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아니면 그의 무의식 속에 이미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앤디 월 다른 작품 중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전기 의자. 전기 의자? 범죄자들이 미국에선 전기 의자로 사형을 당했잖아요. 네. 전기 의자만 딱 그린 작품들이 있어요. 그렸어요, 그것도? 이제 실크 스크린으로 했죠. 스크린.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시위를 이렇게 인권 시위 뭐 이런 거 60년대니까 많이 했을 때 이제 경찰견이 그 흑인 시위자를 물고 있는 그 장면을 작품으로 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말은 나는 뭐 그냥 한 거야 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어떤 계산들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분 거 이 뭐 32개 캠벨스프 이런 거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것도 찍어서 계속 만들어서 여러 작품 혹시 만들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굉장히 여러 개 만들었고요. 그쵸. 지금 이 32개의 작품을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다 똑같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아, 뭐 그래요? 오니언 맛, 치킨 맛, 베지터블 맛, 뭐 비프, 뭐 치즈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요. 아, 그러네. 네. 이게 실제로 캠벨스프에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각각의 좀 다른 건 있지만 이 32개가 이제 모여있는 이게 한 세트, 한 작품이고. 한 작품이고. 이 작품을 그대로 근데 복사해갖고 또 다른 데 또 팔았죠, 이 사람. 실크 스크린이라는 기법이 판화 기법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되게 여러 장 찍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은 캠벨 로고 같은 건 똑같은 걸로 하고 뭐 그 맛만 다르게 하고 아니면 색깔은 지금은 이거는 빨간색,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 작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캠벨스프 로고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종이로 이제 쌓여 있는데 그거를 종이가 이제 찢어진 장면이라든지 그런 걸로 만든 작품도 있고요.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찢어진 캠벨스프 로고 작품 같은 경우는 2006년에 1180만 달러에 거래가 됐다 하더라고요. 찢어진 이 캔 한 캔 하나가? 네. 32개의 캠벨스프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하나당으로 따졌을 때는 세로가 뭐 50cm, 가로가 뭐 한 40cm 정도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커요. 근데 그러면 32개의 캠벨스프 그거는 50cm, 40cm 정도 되는 거 하나가 있는 것이 32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체는 굉장히 크겠네, 이것도. 전체를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걸로 하면 가로가 3m가 넘고요. 세로가 2m가 넘죠. 한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건 아니고. 이게 앤디 워홀이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32개인데 처음에는 이 그 페러스 갤러리에서 첫 전시를 했을 때 한 4-5개 정도 팔렸대요. 그런데 앤디 워홀이 이거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안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빙 블룸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다시 작품을 돈을 받았지만 돈을 다시 돌려주고 작품을 팔지를 않았대요. 나중에 모마에 굉장한 거액을 주고 기부를 한 게 아니라 팔았죠. 누가? 그 어빙 블룸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이 작품의 소유는 어빙 블룸이었어요. 이것도 되게 웃긴데 어빙 블룸이 처음에 전시할 때 너가 이제 LA 쪽에 처음 소개하는 거니까 작품 가격을 비싸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 32개 작품을 $1,000에 샀대요. 워홀한테는? 네, 60년대 초반에. 근데 더 웃긴 거는 $1,000를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10개월 할부로. $100씩? 네. 와, 근데 나중에 막 이건 수백억 넘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다 하면 96년에 모마에 $1,500만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한 70억? 170억 정도. 근데 앤디 워홀이 이거는 세트기 때문에 꼭 따로따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34년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모마에 그냥 기부한 게 아니라 $1,500만 받고 넘겼죠. 근데 만약에 워홀이 이 캔 그림을 얼마든 찍을 거 아닙니까? 야, 한 300개만 찍어봐. 한 5천만 원씩 팔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워홀이 당시에 뭐 정확한 개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캠벨스프로 굉장히 많이 했고요. 많이 찍어냈어요? 네, 굉장히 많이 찍어냈고요. 90년대 말에 사실 총상을 얻었어요. 총상을 입었어요? 네, 68년도에 SCUM이라는 전 남성 말살단이라는 페미니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전 남성 말살단?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겠죠. 앤디 워홀을 총으로 쐈대요. 근데 다행히 그때 죽지는 않았고. 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앤디 워홀은 사실 게이로 또 유명하거든요. 이제 앤디 워홀이 이제 작업실에 팩토리라 불리는 작업실에 여러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당시에 이제 앤디 워홀이 뭐 영화도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이제 뭐 배우로 좀 써달라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앤디 워홀이 거절을 했구나. 거절은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잊어버렸겠죠. 왜냐면 그런 부탁을 하도 많이 받고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불만이 쌓였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다행히 그때 죽지는 않았고요.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작품을 잘 안 했어요. 미술 작품을. 아, 총 맞고 나서. 네, 이제 어떤 아무래도 심적으로도 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뭐 파티도 하고 작품을 팔아야 되나 뭐 이런 뭐 고민들도 있었을 테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뭐 영화를 찍는다든지 뭐 그런 다른 활동을 많이 했는데 미술 작품에 비해서는 영화라든지 그런 게 평가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 7, 80년대 뭐 그때 또 캠벨 스프를 찍었거든요. 아, 그래요? 색깔 좀 다르게 해가지고. 약간 좀 돈 떨어지니까 찍은 느낌이 없잖아 있네.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캠벨 스프를 굉장히 많이 찍었었어요. 캠벨 스프가 워홀의 거의 대표작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대표작으로 하면 뭐 마를린 멀로 뭐도 있고 뭐 콜라도 있고 뭐 달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캠벨 스프 이 작품이 좀 앤디 워홀 하면 상징적인 작품이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네. 32개의 캠벨 스프 캔이란 작품. 그리고 워홀에 또 후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홀 하면 후예를 엄청 많이 뭐 키우고 이런 건 아닌데요. 당시에 이제 키스 헤링이라고 들어보셨죠? 키스 헤링? 네. 그림 좀 예쁘게 그리는. 아마 지금 화면에 나오시니까 그 작품을 보면 아마 키스 헤링 하면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한국에서 롯데월드 거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미셸 바스키아라고. 바스키아 알죠? 바스키아 아시죠? 바스키아 알죠? 지금 그 작품을 롯데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바스키아랑 키스 헤링이랑 관계가 많이 좋았죠. 많이 좋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소문에 의하면 아무래도 앤디 워홀이 게이다 보니까 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앤디 워홀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키스 헤링 같은 경우는 에이즈로 죽었어요. 31살의 나이, 아주 젊은 나이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바스키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앤디 워홀이 좀 많이 키워줬죠. 바스키아를? 네, 바스키아는 이제 뉴욕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뭐 그림 막 그리고 스프레이로 막 그런 친구였는데 지나가다 우연히 보고 바스키아가 작품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스키아를 자기 팩토리에 데리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대박이 났죠. 그리고 앤디 워홀이 프로모팅도 많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바스키아를. 네, 80년대 앤디 워홀은 뭐 거장 중에 거장이었으니까 당시에 이 젊은 작가를 이제 뭐 좀 키워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공동 작업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바스키아랑 앤디 워홀이랑. 근데 그 전시회가 생각 외로 실패를 했다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이가 조금 멀어졌었고 바스키아는 이미 뭐 유명해졌으니까 바스키아대로 활동을 하고 앤디 워홀은 또 앤디 워홀대로 활동을 했는데 앤디 워홀이 이제 86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바스키아가 바로 다음에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충격, 앤디 워홀의 죽음에 대한 충격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바스키아와 앤디 워홀 굉장히 특별한 관계가 좀 있었다. 어떻게 보면 키스 헤링보다 바스키아와의 관계가 조금 더 밀접했고요. 뭐 전염병 같은 게 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흑사병 기억하시죠? 네. 흑사병 패스트. 네. 그게 이제 뭐 중세 시대를 아주 그냥 암흑으로 몰지 않았습니까? 영국에서도 당연히 흑사병이 퍼졌는데 그 흑사병이 퍼질 때 생강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 꽤 생존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그때 진저브레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할 정도로. 요즘 또 감염병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네네. 지금 이럴 때 생강청을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광고가 많이 들어오네요. 생각보다. 진짜 진한 생강입니다. 지리산에서 키운 이 생강으로 만든 국산 수제 생강청. 요거 이제 따뜻한 물에 타드시면 이제 생강차가 되는 거고요. 우유에 타서 라떼, 생강 라떼도 아주 맛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왕비님몰이라고 왕비님이 계신 몰에 들어가시면 요거 이제 병으로도 나와 있고요. 또 뭐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생강청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드시고. 저 선물로 주시는 요건 드셔야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앤디 워홀 작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작가의 이 캠벨 수프 32개 놓여 있는 거 어째서 위대한 작품인지 어째서 또 이 앤디 워홀은 위대한 작가인지 뭐 저희가 충분히 다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앤디 워홀 정도면 또 한 번 정도는 더 나와도 괜찮을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해서 이걸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너무 유명해서? 너무 유명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니까. 하지만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너무 위대한 작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한 번 더 하면 캠벨 스프 말고도 유명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꼭 다음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팝 아트의 황제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죠? 그렇죠. 네, 팝 아트의 황제 앤디 워홀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작가 그리고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이 작가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